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정말 이번 주만 지나면요. 2019년도 정말 딱 2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여름 내 우리 시장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말 앞두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 보여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세한 상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죠.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이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들어오는 방법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주시는 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 5글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영상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모든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 버튼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주말에도 쉬지를 않으세요. 주말에도 매주 이 주를 앞두고 어떻게 돌아갈지 이 주에 대한 전망까지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 이슈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서 이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강연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강연회에서 모두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로 내려갑니다. 11월 2일 토요일 2시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서울에서 열렸고요. 이번 주 대구인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정준 멘토님 많이 기다리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요. 지방명과 강연회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취업해가지고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서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다음 강연회 어디로 갈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강연회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좀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이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신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있다라고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멘토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미국 기업하고 대만 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비메모리 쪽의 사업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국내 이 삼성 쪽과 SK 하이닉스 이쪽은 D램 쪽이에요. 낸드 플래시 부분들 쪽인데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의 고점은 꺾였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5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나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가 서서히 좀 높아지는데 이 상승의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우선 반도체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건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죠. 재고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언젠가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한 부분들은 이제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재고가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돌아설 것이다. 업황 자체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IT 쪽 섹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오늘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SNS텍이라든가 원익 IPS, 테스,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했던 그런 종목군들일 거예요. 아무튼 뭐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들으실 것 같은데, 이들 기업들이 왜 올라갈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익 IPS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경제방송에서 32,500원 가면 저항이니까 무조건 매도해라 라고 하는데, 그건 차트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딴 방송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서울경제TV,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방송이죠.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되는데 왜 올라갈까?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익 계열사들은 삼성투자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원익 IPS를 견줄 수 있는 국내 장비사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장비사들이 오늘 올라가느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있어서 평택 2공장과 시안 공장에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향이 IT 쪽 섹터의 매기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럼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아마 발주는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내년 초에 장비 입고를 하게 된다라면 순차적으로 입고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가동을 하겠죠. 그러한 영향들이 지금 장비 쪽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 제가 원익 IPS만 갖다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쪽은 그 영향이 되죠. 두 번째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디스플레이 쪽 원익 IPS도 사업을 하고 있죠. 열처리 공장 원익 테라세미콘과 합병을 했었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단 말이죠.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물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국한해서만 13조대입니다. QD 쪽 얘기를 하겠죠. 그럼 나중에는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투자도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익 IPS 수혜받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비메모리 2030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를 했죠. 투자하겠다. 그러면 비메모리 쪽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것이고, EUV 노광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수를 구매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이고, 소재, 부품 말할 거 없겠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즉 IT 섹터 장비 소재 부품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얘기를 계속 해죠.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가총액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에 삼성전자가 30%의 비중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인덱스적인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초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법이 개정됐지만 아마도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요번에 MSCI 지수의 변경이 있어요. 11월 달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는 조금 눌러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중장기 투자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결론은
IT는 무조건적으로 봐야 될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제 유튜브 쪽에서 좀 올려드렸었는데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4차 산업의 핵심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산업재 쪽 섹터, 즉 굴뚝주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재 쪽 섹터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전에 뭐 중국 관련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옛 영광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IT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그러면 너 왜 IT는 올라가는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왜 올라가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4차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임상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 이런저런 이슈, 임상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4차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혜주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담하셔야 되겠죠. 상담하셔야 되고 문자 상담보단 전화 상담을 하셔야 되겠고 대구에서 하는 강연에 오셔야 되겠죠. 이번 주에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번 대구 강연 때 IT 섹터 겁나게 얘기했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엔 어떤 얘기를 할지 아마 방송에서 얘기 못했던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결국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러고 마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연에는 오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아마 저녁 프로그램 배트맨 시간에서 아마 이벤트를 좀 했을 거예요. 20만 원 상당의 무료 체험권을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자 발송해드렸거든요. 종목 2종목 발송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마 이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는 분들만 한정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벤트 이야기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5G 상담들 들어올 때면은 지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KMW가 지난주에 15%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8월때 그때의 주가로 좀 돌아간 상황인데요. 5G 그럼 지금은 어쨌든 성장성은 늘 유효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저가 매수로 좀 봐도 될 타이밍일까요? 저가 매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KMW가 18% 가까이 빠졌어요. 종가 기준은 15% 빠졌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업황이 안 좋다 이 부분들보다도 노키아 쪽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KMW를 비롯해서 5G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밀려 내려왔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노키아는 밀렸어요. 근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쪽의 5G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이 부분이 좀 지연될 것이다.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11월 1일부터 5G는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었어요, 오늘. 근데 KMW 같은 경우는 노키아 쪽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중국 쪽의 기업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 때문에
KMW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KMW가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장이 없어요. 지금 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KMW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리고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고 유상증자도 받아야 될 그럴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G 종목군들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세요.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여부, 이 부분들까지 해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바닥 권역을 찾기는 이제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동안 5G 통신 장비 쪽 갖고 계신 분들 많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 각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주시고 계시죠? 샵 4989 문자 주셔도 좋고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전화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보면서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너셈. 제너쌤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한 열흘 전에 막 곧 올라갈 것 같아서 3,300원에 네. 20%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아, 올라갈 거라고 들어가시긴 굉장히 고가에 들어가셨네요. 예. 뭐 상한가 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플러스 이익이 플러스 됐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좀 떨어졌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멘토님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매일 잘 보고 있어요. 많이. 매일 잘 보고 계시는데 이걸 3,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 제너쌤은 누가 그게 반도체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내나 마이너스 이익이었는데 턴어라운드 됐다. 플러스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샀는데 네. 걱정이 되네요.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어머니 이거 누가 얘기해 줬어요?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예, 친구가요. 친구가요? 예. 그 친구분은 수익 잘 내고 있어요? 아니 그 친구는 한 4, 5년 전에 6천 원대인가 사가지고는 계속 물 타가지고 한 3,200~300원이 됐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동량으로 들어가지고. 엄니 그 친구분이 6천 원대 물렸어. 예.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엄니한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예. 그 엄니는 홀라당 넘어갔네. 예. 그죠? 예. 자, 일단 제너쌤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제너쌤의 반기 보고서예요. 예. 검사 장비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저도 이 기업에 있어서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머니. 예. 근데 일단 긍정적인 건 IT 장비 쪽에 있다라는 거, 그건 일단 긍정적이에요, 어머니.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일단 이 친구가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예.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매출도 조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어요. 예. 요건 일단 긍정적이에요, 어머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예. 지금 수급을 봐도 기관 쪽에서 다행히 매수가 들어오네요. 예. 차트의 모양새로 놓고 봤을 때는 어머님이 좀 비싸게 매수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한 얼마쯤에서 그냥 매도할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되면 한 3,700원대에서 4,000원이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가 예.
한 3,7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한 10%라도 더 사면 안 될까요? 10%를 더 사고 싶다? 예, 예. 그 지금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어머님 단가가 너무 비싸. 아, 예.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예, 2,7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예, 2,700원 이하에서부터 예, 한 2,500원? 그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면 예. 2,700원부터 2,500원 정도 때까지는 한 10% 정도 더 사셔도 돼요. 예,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좀 하세요, 어머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4201번님이 보내주신 한올바이오파마 29,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는 내부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24일에 공장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뉴스가 떠 있거든요. 자,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은 손실 권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우선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이게 한올바이오가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달에 임상 3상에 있어서의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부 고발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임상에 있어서의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29,400원인데요. 이거 오늘 혹시 매수하셨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우선 다행인 부분들은 조금 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대량 거래가 좀 터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량은 다 하지는 마시고요. 15%니까 한 뭐 절반 정도만 줄여놨다가 추이를 좀 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말 많고 탈 많은 건 안 해요.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더 주고 사더라도 나오그리진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장중 집계니까 장 마감을 해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0985번님이 보내주신 유니테스트 살펴볼게요. 매수가 15,41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유니테스트 오늘 3%대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양봉 보이면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반도체 쪽이면은 앞으로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멘토님? 괜찮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니테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로 알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좀 투자를 미루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가를 기준으로 좀 보세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물 구간대에 좀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20%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연두를 해 두시고요. 일단 거래량이 아쉽게도 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증가가 빡 되면서 이렇게 쫙 늘어나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노려보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게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박스를 뚫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 박스에 있어서의 이 한 마디짜리 때는 얼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좀 챙겨주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17,0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6960번님이 보내주신 나무가 살펴볼게요. 35,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39,300원 수익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성장성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무가 전략 정해 주시죠, 멘토님. 나무가. 네. 나무가. 뭐 하시려고요? 아니, 종목 상담하려고 그러죠. 네. 자, 나무가 네. 35,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는 잘 하셨어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 정도에 하셨다면 진입을 일단 잘 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이 나무가라는 기업이 삼성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탐방을 가본 회사가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좀 몇 종목을 좀 가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 좀 잠깐 보면 파트론도 카메라 모듈 쪽이고 삼성의 벤더예요. 1차 벤더거든요. 근데 일단은 삼성 쪽에 있어서 올해 파트론은 실적이 좋아요. 근데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정체되거든요. 이게 좀 리스크예요. 일단 파트론은. 근데 나무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컨센서스 자체는 내년도에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좀 더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 차례 상승이 나오다가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지금 121선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에선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하락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은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반을 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약 4만 원 언저리네요. 요게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이 자리대 43,000원 자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언저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 눌림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챙긴 걸 밑에서 다시 잡아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가에 대한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0617번님이 보내주신 RFHIC 살펴볼게요. 39,7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39,700원. 이 종목 KMW 한창 잘 올라갈 때 우리 멘토님께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RFHIC가 더 좋아 보이니까 괜찮아 보인다. 지금 진입 시기다라고 한창 좀 저가였을 때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락을 했었어요. 앞으로 역시 좀 잘 가겠죠? 글쎄요. 아닌가요? RFHIC의 리스크는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화웨이 제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5G는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5G 살 거면 이런 거 사라.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고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이게 RFHIC 같은 경우는 중국 쪽, 특히나 화웨이 쪽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기술력도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난주에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같이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실적 겁나게 좋아요. 실적.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재무구조도 좀 괜찮고 지금 PER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올해 예상 PER로 보게 되면 37배, 내년도에는 15배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밸류는 일단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바닥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얼추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 자리대, 지난 금요일 날 형성돼 있던 자리대가 약 한 36,000원, 요 언저리예요. 근데 요 자리대를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 좀 더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의 매수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1선의 방향성은 꺾였잖아요. 그죠? 21선의 방향성이 꺾였을 때는 주가는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흐름들이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추가 접근을 하든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밀린다라면 아마 121선을 살짝 하회하는 이 정고점 자리 정도 때 한 32,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 한 번쯤은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춰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만약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그렇게 해도 되니까 확인 매수를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비중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확인하고 하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관망하시다가 일단 주가 흐름 확인하신 후에 추가 매수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때 가서 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저 명문제약 4,900원에 10% 샀거든요. 명문제약 4,900원에 10% 사셨고요. 네,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저저번 주에 들어갔거든요. 뭐 치매 관련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올라가길래 따라잡았는데 지금 본전되면 팔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네. 아까 4,930원까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그때 못 팔았거든요. 아까 올라가긴 했었는데 못 파셨군요. 예, 그래서 네. 멘토님한테 상담 좀 받고 팔까 말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빨리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주 보세요, 어머니? 예, 봅니다. 제가 ICD도 사놓고, 네? ICD 있잖아요. 그것도 상담을 받아봤고요. 하다가 이제 다른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왜 딴 방송을 보시냐고요? 왜? 그게 아니고. 못 당시. 도대체. 제가 멘토님이 10시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방송을 보다가. 그 갑자기 확 빈정 상하는데? 어머니 거 상담해드리기 싫은데요, 갑자기 확? 어머니 여기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잘 해갖고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딴 방송들하고 홀라당 까먹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잔소리 드릴 줄 알고 못 드릴 줄 알고. 아니요, 어머니 이거 잔소리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잔소리 했을 거면 전화 끊었을 거예요, 제가. 자, 일단은 어머니. 예. 명문제약이 치매 치료 관련해서 그런 테마성이 있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어머니 ICD도 갖고 계시다고 했었죠? 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어머니. 예.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봐볼게요. 예. 이쪽은 지금 잠깐만 차트 하나를 더 한번 열어볼게요. 예. 자, 이렇게 어머니 ICD 얼마에 사셨어요? 저번에 저 상담 받아갖고 14,500원에 샀는데 멘토님이 좀 떨어지면 더 사라더라고. 10%를 더 사라야 되는데 환장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명문제 들어갔어요. 자, 어머니 보세요. 예. ICD는 제가 예. 6월 시기 때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 바닥에 있는데 많이 올라왔죠? 예. 근데 어머니 14,000원대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정배열이니까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근데 이 명문제약은 지금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정배열 아니고 역배열. 역배열이에요, 어머니. 이건 역배열. 예. 정배열하고 역배열하고 차이는 아시죠? 잘 모르세요, 어머니? 차이까지는 모르는데. 정배열은 예. 어머니 이동평균선 아시죠? 예, 이등평균선. 네, 5일선, 11선, 예. 21선, 6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을 때 요게 정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역배열은요. 여기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좀 밀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거. 그렇죠. 네, 내리는 거. 네, 그러니까 요게 예. 역배열이에요, 어머니. 예. 근데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을 어머님이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계속 오랜 시간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닥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4,900원 어머니 매수를 하셨는데, 예. 자,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2017년도 말에서 막 그때 한창 제약바이오 섹터 올라갈 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테마가 끝나니까 이게 바로 그때예요. 치매 치료제 막 이런 얘기들. 그러면 치매 치료제가 정부 정책이고 지원해주고 가게 되면 명문제약이 실적이 좋았어야 돼요? 나빴어야 돼요? 좋았어야 돼. 좋았어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적자요, 적자. 적자. 그죠? 실적도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어 보여요.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어 보이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종목만 보고 한 5,000원 언저리 되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셔야 돼요, 어머니. 제가 어디 보라 그래요? 무슨 섹터 보라 그래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IT 그걸 싸잡아서 IT 필승 코리아 펀드 어머니 아시죠? IT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은 계속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3272번님이 보내주신 BH 살펴보겠습니다. 2만 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 좀 적습니다. 5% 비중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거래일째 그냥 쭉 경사가 굉장한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출시할 신규 아이폰 3개 모델에도 전부 OLED 패널이 탑재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자, BH 비중이 적어서 제가 다 아쉬워요. 네. BH는 아마 제가 저녁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죠. 목요일 날. 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BH도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아마 바닥은 나왔다. 주가에 대한 바닥은 나왔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요 시기일 거예요. 이놈이 뻥치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 다시 돌려보기로 한번 보세요. 그럼 BH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갈까? 급등주 마냥 이렇게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실적이 돌아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실적이 돌아설까요? BH가 FPCB 만들죠. 그죠? 휴대폰 판매 갤럭시 노트 10 괜찮아요. 폴더블 쪽은 오히려 BH의 PCB가 더 들어가죠. 거기다 애플까지도 들어갑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더블에 대한 이슈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BH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다가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참 매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근데 이 친구를 보면 단기평을 타고 가잖아요.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5일선을 좀 기준으로 잡으세요. 익절가를 좀 23,900원. 23,900원이 깨면 일단은 절반도 안 되겠네요. 그냥 다 파세요. 이 5일선이 깨지면 일단은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되 5일선 이탈시는 전량 다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군들 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BH 23,900원 익절하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5131 하나가 보내주셨어요. SD생명공학 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거의 하한가 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24%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이 훅 커졌었는데요. 자, SD생명공학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지금 이 친구가 23일 날 하한가까지 밀려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등기 임원도 모르는 수상한 자금 거래, SD생명공학서 횡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갖고 계시죠? 6,800원에 절대 추가 매수 금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 많고 탈 많은 주식 안 하는데 횡령이에요. 횡령 금액에 일정한 금액이 되면 상패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역배열인데 아마 요 시기 때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반등이다. 상한가 맞고 난 이후에 줄줄 눌러내리니까 눌림목이다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 매도하셨어야 돼요.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저가 깨져도 일단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좀 커요. 손실이 큰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30% 가까이 손실이 나는데 저는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뭐 뉴스 나온 게 있나 한번 볼게요. 그 이후에 횡령 정황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횡령설 전직 임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그 공식 입장도 일단 나왔네요. 그나마 일단 다행이긴 하네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오늘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 손절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5,000원대, 5,700원 이상 가면 이것도 저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최대한 손실은 좀 줄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D생명공학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연락 주셨지만은 아쉽게도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다시 일찌감치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관심 종목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일단 지금 특징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잘 참고해 가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관심 종목도 이런 IT인가요? 역시? 글쎄요. IT. 눈빛에 고민이 가득하세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이게 참 이거 뭘 해야 될지 그게 사실 좀 난감해요. 사실 종목군들 이거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행히 뭐 5G 종목군들 반등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스윙 관점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작년에 저희가 올해 연초에 수익을 좀 내고 큰 수익을 좀 냈거든요. 시세가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왜 보냐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네페스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까지도 좀 상당히 좋아요. 네페스 제가 탐방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페스의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정은 안 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공정이라든가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네페스 같은 경우는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있어서의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큰 회사예요. 그쪽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기아차에 장착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네페스의 제품을 현대기아차가 쓰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이 핵심적인 이 부분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급증을 했죠. 700억대. 내년도에는 1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ER은 내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8배. 올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예상 PER은 14배가 조금 안 되네요.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저는 이 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스윙 관점, 박스 권역이죠. 지금 박스 권역에서 요 중심 라인대에서 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눌러준다라면 요 작은 박스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한 29,000원대 중반, 한 121선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로 좀 잡아본다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투자 마인드로 보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자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격도 과도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네페스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잠깐 수급을 봐도 뭐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 매수를 했는가 그 부분들 한번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450만 주, 외국인 쪽에서 1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매수를 했네요.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 상승을 해줬었던 그런 시기에서부터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 쪽에 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박스 고점이 나왔던 6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6월 달부터 누가 매수를 했나? 그럼 6월 달부터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6월 달부터는 박스 구간에서는 개인들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럼 여전히 차익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보시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페스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전설의 종목이나 좀 다름이 없죠. 올 초에 10,000원대였죠. 10,000원 초반, 10,000원 미만 정도였나요? 그때 진입을 했다가 진짜 계속 갖고 계셨다면 아마 3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네페스. 현재는 투자 관점은 아니지만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 2만 원 중반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네페스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은 우리 주식 잔소리 방송은 끝나도 장은 계속되죠. 우리 오후장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 채팅방, 메신저 오픈 채팅방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매우 쉽습니다. 샵 4989번으로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라고 딱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 갑자기 이렇게 깜짝 공개 강의도 열어주시고요. 공개 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거든요. 이 채널 이용하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잊지 마세요. 대구에서 열립니다. 11월 2일 2시부터 대구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
라는 주제로 열리거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강연에 관련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